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 이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는데 아이들의 그 생기부에 이게 고교학점제처럼 교육청에서 승인한 과목으로 개설이 된 과목들이 찍히게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IB 국어, IB 수학, IB 영어 이렇게 승인을 했기 때문에 생기부에 그렇게 찍힙니다. 그냥 일반적인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IB 국어, IB 영어 이렇게 찍히니까 일단 IB 수업을 한 거가 뚜렷하게 이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교과 세부 특기 사항 그것이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자기만의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아이들이 각각의 탐구 보고서를 쓴 그런 것들이 거기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생기부를 보고서 입학 사정을 하는 거죠. 뭐 미국도 풀 디플로마 점수를 최종적으로는 안 내니까 미국 같은 그런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1차적으로 지금 공립학교에서는 다 국내 대학을 목표로 이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한 학교 내에서 IB반 수능반을 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은 IB를 안 하거든요. 공통내신이고 2학년, 3학년만 IB를 하는 건데 1학년 때 공통내신을 내서 안정적으로 1등급 받은 애들은 IB 선택을 안 했대요. 괜히 모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처음이고 전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1, 2등급은 안 하고 막 3, 4, 5, 6등급 막 이렇게 좀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이 IB를 선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1학년 때 3.5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때 IB를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에 45점 만점 중에 42점을 받았어요. 굉장히 우수한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스카이 서성안을 다 냈는데 다 서류에서 광탈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얘가 좌절을 하고 막 울고 엄청 울었대요. 그런데 국내 대학을 1차적으로 목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스카이 서성안 다 지원을 했지만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얘가 근데 뭐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했었는데 IB는 국제 공인 대입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다른 해외를 알아보게 돼서 결국은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대학인 토론토 대학교에 4년 전액 장학금 2억 받고 합격했거든요. 영어판이지만 제일 먼저 시작을 한 데는 경기 외고잖아요. 공교육계에서는. 그전에는 다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만 있었고. 근데 그 애들이 대치동에서 중학교 때까지 엄청 문제 풀던 애들이 온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몇 달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와가지고 몇 달 하면은 금방 적응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서 애들이 날개를 다는데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막 주입식 그런 걸 하다가 고등학교 그게 될까? 비판과 창의는 절대로 맨 땅에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지식과 이런 개념 정보를 잘 집어넣는 교육은 공교육, 사교육 합작해서 월드탑입니다. 그러니까 잘 집어넣어진 거를 초중을 학교 때 열심히 이렇게 한 다음에 고등학교 때 아주 가열차게 꺼내는 훈련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잘 집어넣기와 꺼내기를 잘 했던 애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DP가 고등학교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중학교, 초등학교는 IB를 안 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이제까지 했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그 수준의 나이대의 지식과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어리잖아요. 고등학교가 훨씬 더 지식의 양과 수준과 깊이가 많기 때문에 그때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때 안 하는 것보다 초중을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하는 게 훨씬 더 사실은 이 아이의 그 사고 역량을 기르는데 훨씬 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경기외고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직전 수업을 한다고 해서 참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경기외고가 다 영어로 수업을 하지만 국어는 국어로 수업을 해요. 국어 시간을 참관을 했는데 다음 주가 바로 기말고사라서 보여줄 게 많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소설 광장과 홍길동전에서 공간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게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수업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IB는 강의식 수업도 많이 합니다. 개념을 전달하는 거.
이해를 시키는 거가 강의식이 가장 효율적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많이 전달하고 하고 문제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꼬고 또 꼬는 힐러 문항을 변별하는 걸로 최종 변별을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변별은 내가 얼마나 어떤 관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쓰고 말할 수 있는지가 이 최종 변별 기준이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공부 방법과 수업 방법이 다 바뀌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통 내부 평가가 전부 다 자기만의, 그러니까 개념을 배웠으면,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거에 개념을 배웠으면 그걸 바탕으로 실생활에 나의 관심사와 연결 지어가지고 10몇 페이지짜리 탐구 보고서를 쓰는 게 그게 기말 과제예요. 그러면 내 관심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생활이 중요하다 보니까 대부분 자기 로컬의 이슈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B는 굉장히 로컬을 많이 다룹니다. 자기 로컬의 이슈를 정하는데 뭐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웠다. 근데 제주의 표선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에요. 아버지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떤 애가 농부들이 보는 잡지의 표지를 보니까 방제용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사진을 보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활용해서 방제용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 어느 정도가 최적정선이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탐구 보고서를 쓴 게 그게 기말 과제였어요. 얘가 최상위권이 아니어도 이런 식의 보고서를 전교생이 모든 애들이 다 씁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는 스카이를 합격하지는 않았지만 고춧가루에서 씨를 넣고 빨 때와 씨를 빼고 빨 때 고춧가루의 맵기와 질감과 식감과 영양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는 그 연구 보고서를 쓰느라고 몇 달 동안 실험실 지방령이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애의 고춧가루 연구는 걔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데 옆에 있는 애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주제가 다 다르니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아져야만 하는 그런 경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쟁의 패턴이 다르고 그냥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특히 이제 대구는 본인이 선택해서 IB반 수능반을 선택하게 했으니까 선택을 했으면 동기유발이 어느 정도 된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그냥 전교생을 다 IB를 하니까 동기유발도 안 된 애들, 기초학력도 안 된 애들 이런 애들도 다 이제 IB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선생님이 자꾸 네 생각이 뭐냐 이렇게 묻는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얘는 번거로우니까 모른다라고 하고 뒷걸음질 치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학교 가면 또 물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가면 또 물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을 바에는 계속 내 생각이라는 걸 강제로 해야만 해요. 그리고 내 생각을 강제로 해야만 해서 끄적끄적 써가지고 내잖아요. 그럼 반드시 IB 학교는 IB 인증을 받으려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10점 만점에 7점 이런 거 피드백이 아니에요. 그 다음 생각을 촉발할 수 있는 굉장히 컨스트럭티브한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끄적끄적 썼는데 선생님이 그 다음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또 하거나 이런 피드백을 주면 그 다음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선생님하고 티키타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중하위권 애들도 눈을 뜨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상위권만을 위한 교육인 줄 알았더니 중하위권 애들에게도 오히려 더 수혜가 가는 것 같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애들이 귀찮아해도 그 학교를 그만두지 않을 바에는 계속 이제 생각이라는 걸 강제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러다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제라는 걸 발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주제는 예를 들어서 방제용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의 적정선의 높이라든가 그거는 자기밖에 없어요. 고춧가루에 씨를 넣고 빠는 이 문제도 자기 주제,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내가 궁금해하는, 내가 관심을 갖는 내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존에 공교육에서는 100점짜리든 50점짜리든 어쨌건 교과서의 생각, 저자의 생각, 문제집 뒤에 정답의 생각 그거 50점인데 여기서는 100점이든 50점이든 내 생각, 내 주제, 내 아젠다, 내 관심사 이거 50점, 10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학부모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아니 대학을 잘 가고 뭐 이런 거 자체도 뭐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죽기보다 학교를 가기 싫어했던 무기력했던 사춘기 자녀가 아침에
스스로 눈을 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가는 게 이게 내 살아생전에 볼 수 있었던 장면인지 너무나 이게 정말 기막히게 가슴이 벅차오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학부모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애들이 학교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일단 IB 후보 학교가 되면 이제 관심학교, 뭐 기초학교 뭐 이런 데는 아직 그냥 워밍업을 하는 수준이고 수업이 바뀌는 순간은 IB 후보 학교가 되고서부터입니다. IB 후보 학교가 되면 IBO 본부에서 전담 컨설턴트가 그 학교에 배정이 돼서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떤 연수가 필요한지 뭐 이런 걸 하고 IB 본부에서 전부 여기를 학교를 방문을 해서 모든 선생님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선생님들이 과제 학생들한테 피드백 해준 거 채점 평가한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을 이런 인증 절차를 거쳐요. 그런 인증을 약 2년 잡습니다. 선생님들이 변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빠르면 1년 반, 길면 2년 반, 3년 반 이렇게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변하는 시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증이 완료된 시점은 거의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수업에 익숙해지게끔 이미 변화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해보니까 되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또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도 과연 이게 공정할까? 신뢰로울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신뢰롭네. 이런 생각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런 풀이 좀 많아지면 시범도입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점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우리 교사들이 교과별로 뭐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풀이 만약에 형성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제 전체 한국의 수능과 내신의 평가 패러다임을 선진화할 수 있는 우리가 가칭 코리안 바칼로레아 같은 거를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IB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B 도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능과 내신 자체를 궁극적으로 선진화할 이거를 약간 한 10년, 20년의 플랜으로 긴 로드맵을 가지고 그 KB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IB에 익숙한 그러니까 IB식 수업을 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점을 할 수 있고 이런 교사들의 풀을 교과별로 만들려고 하는 게 IB 도입의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뭐 강남에 무슨 IB 학원이라고 하는 데는 100% 영어로 하는 국제학교 IB 다니는 애들을 위한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을 받을 때 이제 애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것에 대한 학원이고 아마 국내 IB 학생들을 이렇게 목표로 하는 학원은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색해서 학원 나온다는 거는 국내 공립 IB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1차적으로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국제학교, 영어판으로 하는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IB이긴 한데, 제주도 국제학교하고 상하이 국제학교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시간과 돈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내신과 수능에서 점수가 높아요. 정적 상관관계가 계속 리포트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IB 학생들은, 국제학교들은 어차피 학비가 수천만 원씩이라서 사교육에 돈을 안 아끼는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덜 받고 성적이 낮을수록 사교육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 반비례 관계,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IB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워서 그 다음에 내 탐구 보고서를 이제 막 뭐 써야 되는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잘 모르겠다. 수업을 들었는데도. 그러면 1타 강사 거를 듣거나 아니면 과외나 학원을 가는 게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는 내 관심사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로컬 이슈를 써야 되는데 그 로컬 이슈의 피드백은 대치동 1타 강사보다 그 농어촌이라면 그 농어촌 현지 맥락을 이해하는 현장 담당 교사의 피드백이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고 그 전국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집을 푸는 대치동 1타 강사의 영향력이 그 부분은 줄어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초 개념까지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학습 결손이 있는 애들은 그런데 이제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최상위권 변별이 갈수록 그런 사교육의 영향력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탐구 보고서 같은 거를 처음에는 어땠는지 미팅을 해가지고 선생님도 어땠는지 쓰고 아이도 어땠는지 쓰는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에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과 중간의 프로그레스 때는 별로 그렇게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파이널 프로덕트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다. 그러면 중앙에서 이거는 얘가 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감점을, 확신을 가지고 감점을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45점 만점짜리가 소논문에 레퍼런스 하나를 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디플로마가 박탈된 경우가 있어요. 아카데믹 아니스티에 대한 것에서는 zero tolerance라고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애누리 없이 무조건 이런 그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혹여 레퍼런스 하나 안 다뤘을까봐, 혹여 이게 이 중간에 프로그레스 리포트와 최종이 다를까봐, 그래서 위에서 의심을 할까봐를 계속 신경 쓰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는 IB는 사교육 근절 책은 아니나, 그러나 사교육의 지형 변화는 불가피하다. 나는 이 교육에서 너무 안정적으로 쭉 1등급이고 잘해. 그러니까 괜히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의미 없는 문제집을 푸는 것에 숨막혀 하는 친구들은 이런 교육을 받으면 날개를 답니다. 정말 숨통이 트이고 날개를 달기 때문에 애들이 정말 이렇게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다 이거를 강제로 이걸 해야만 하는 상황은 지금 현재는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면 모를까? 근데 지금 현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끊임없이 내 생각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이런 내 생각이라는 거를 기존의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 진도 나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로 찍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억눌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런 교육으로 가면 날개를 달고요. 저는 마차에서 자동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는 조금 더 나은 마차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전력 질주하는 것이 그닥 큰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기존 공교육에서 막 1등급을 받고 상위권이 돼가지고 스카이를 가고 이 애들조차, 잘한다고 하는 애들조차 전 세계의 지금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서는 그냥 인공지능에 100점 100패할 잘하는 수준인 거의 개념인 거지, 경쟁력이 그렇게 있는 잘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함의 종류, 못하더라도 못함의 종류가 패러다임적으로 다르게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지금 내 아이의 개인의 문제 라기보다는 내 아이의 개인의 문제는 아직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고 내 주변에 IB 학교가 없고 그러면 선택이 어려운 그런 문제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중장기 전략으로 보길 때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시기에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주지 못하면 저는 그 교육은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한말 때 공부를 안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과거 시험 21만 명 봤더라고요. 19세기 말에. 근데 그런 시험을 공부를 막 불철주야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그때는 이미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환되는 시기였는데, 그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근대화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최초로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이 지금까지 그 이후로 한 세기 이상 아시아를 선점했잖아요. 우리도 근대화를 하긴 했죠. 늦게 했죠. 그러고 나라를 잃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가 전체의 전략으로 봤을 때 또다시 시대적인 전환기에 타이밍을 늦게 읽고, 시대의 흐름을 늦게 읽고 늦게 잡아서 변화를 늦게 해서 나라를 잃는, 혹은 뒤처지는 또 다른 허덕이는 한 세기가 되지 않으려면 저는 의사결정자들이 빨리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10년, 15년 플랜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예를 들어서 15년 플랜을 짠다 그러면 13년째 뭐하고 10년째 뭐하고 8년째 뭐하고, 이 매해 로드맵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설계를 해서 국민들에게 공유를 하면 일단 국민들은 예측 가능하면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저는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이 훌륭해요. 목표가. 근데 그걸 수능에서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능에서 사람들은 끝나고 나면은 다 물수능이냐 이것만 가지고 막 싸워요. 전국의 언론에서도. 그런데 서울대 오세정 총장님이 평교수이던 시절에 수능평가위원으로 몇 번 위촉된 적이 있었는데, 수능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되면은 시간 내에 풀어봐야 된대요. 시간을 재고. 근데 단 한 번도 시간 내에 절반 이상을 풀어보신 적이 없대요. 다 못 풀어요, 시간 내에. 근데 이게 우리 애들은 풀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막 등급을 1등급, 2등급 맞잖아요. 그게 대단한 건데요. 어떤 느낌의 대단함이냐면 중국 애들 서커스 하는 것 같은 대단함이에요.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근데 짠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우리 MBC에 얼마 전에 교실 이데아라는 다큐를 같이 작업을 했는데, 같이 작업해서 국영수 수능을
누가 봐도 그 국영수 시험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대가들을 꼭 시험 보게 했어요. 그 뭐 수학은 수학 교수님들 막 수학 박사 이런 사람들 했는데 평균 55점 나왔습니다. 영어는 옥스퍼드 학생들한테 했는데 혹여 뭐 언어가 좀 딸리는 애들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거를 예전역에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문과 위주로 막 영문과, 사학과, 철학과 막 이런 애들로 섭외를 해가지고 봤는데 아무도 만점이 없었고요. 평균 2등급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우리나라 1등급이 5.3%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우, 한국의 전체 파퓰레이션 중에 5.3% 애들이 우리보다 영어를 더 잘한단 말이야. 굉장히 인상적이군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옥스퍼드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거는 잉글리시 테스트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국영수, 사과 이런 그 분야의 대가들이 시험을 봤을 때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 풀 수 없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내고 애들한테 그걸 풀으라는 거를 강요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들이 전력 질주를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라미드 한 시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엉뚱한 평가하는 거 빨리 인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수능 수학을 시간을 1.5배나 2배를 줬을 경우는 석차가 바뀔 겁니다. 근데 시간을 더 줘도 모르던 애가 알게 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던 애들은 풀게 되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던 애와 그 다음에 몰라서 못 풀었던 애를 똑같이 빵점으로 채점하는 이 평가가 왜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시험 끝나고 나서 불수능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능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는 왜 하지 않는지. 공정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석차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성이 타당성과 신뢰성 이 두 가지가 공정성의 축인데, 타당하냐는 재야 할 능력을 재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수능은 50점도 못 맞아요. 왜냐하면 재야 할 많은 능력을 안 재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은 누구나 채점해도 똑같은 점수가 나오느냐. 객관식은 100% 신뢰성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정성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상당히 높게 전 세계 명문대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IB의 채점의 질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둘 다 잡는, 그래서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미래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